안녕하십니까.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러한 계좌들이 이제 충분히 적립한 후에 향후 이제 인출할 단계에 이제 인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인출 수령 한도라고 있습니다. 이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금 계좌를 먼저 한번 다시 복습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IRP 계좌, 연금저축, 그리고 현재 단종된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보험사의 개인연금 보험이 있고요. 실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연금 계좌는 IRP와 연금저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플로는 지난 시간에 몇 번 설명드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요 IRP 계좌와 연금저축의 연금 인출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인출 시점은 어떻게 됐느냐 볼까요? 자, 우리가 퇴직급여를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로 받았을 때 퇴직급여가 이체된 날과 만 55세가 되는 날 중 늦은 날, 바로 1년차가 됩니다. 즉 보통 우리가 정년퇴직은 현행에는 한 60세니까요. 60세 돼서 퇴직금 받으면 그냥 바로 IRP 계좌를 받으면 즉시 당해부터 1년차가 돼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급여가 아닌 우리가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납부한 금액이죠. 매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도 받았고요. 자, 그런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는 IRP 계좌를 개설한 지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또 만 55세가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해가 1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13년 3월 1일 이전 계좌는 연금 수령 요건이 되는 1년 차를 6년 차로 인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밑에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13년 3월에 법이 좀 대폭 개정이 되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계좌를 만들고 10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 5년 이상 이제 인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반대로 5년이 경과되고 10년 이상 인출하는 것으로 좀 더 연금답게 법을 개정한 거죠. 뭐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전에 만든 IRP 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중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1년 차를 그 6년 차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출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IRP 계좌나 연금저축에 어떤 돈이 쌓여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IRP 계좌를 왜 만들어요? 뭐 은퇴할 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도 만들지만, 매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IRP 계좌를 현재도 갖고 계시고 매년 그 연말정산 때 활용해서 세액을 돌려받고 있죠. 한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9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900만 원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돈이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 뭐 1,500 납부했으면 또 900만 원 빼고 이제 600만 원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죠. 자, 이건 ISA 계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좀 한번 설명드릴 예정인데,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이것도 국가에서 어떤 개인을 위해서 어떤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계좌도 꼭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쉽게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전하고 나면 또 세액공제 혜택을 또 매년 추가로 3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SA 계좌에서 넘어왔는 IRP에 쌓여 있는 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메인은 이체된 퇴직급여가 되겠죠. 퇴직할 때 이제 받았으면 좀 비교적 큰 목돈이 되겠습니다. 이체된 퇴직급여. 그리고 이제 있을 수 있는 돈이 그 세액공제, 맨 위에 설명드린 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매년 900만 원까지만 넣었으면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이 되겠죠. 매년 900만 원만 넣고 세액공제를 100% 다 받았다면 맨 위에 있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부담금이 있고, 또 위에 있는 모든 자금으로부터 각각 만들어진 운용 수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배당을 받았거나 이자 수익도 있을 수 있고요. IRP 계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예금에 들었으면 예금 이자가 있을 거고, 주식이나 뭐 이런 직접적인 주식은 못 사니까 저 ETF라든지 뭐 주식형 어떤 그 펀드 같은 데서 오는 어떤 배당금이라든지 그런 데서의 수익들이 있겠죠. 예. 자, 그럼 이러한 자금들이 쌓여 있는데 한 계좌에 이러한 자금들이 다 넣었어요. 그럼 이거 상당히 사실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돈이 나올 때. 뭐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 그 개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각 계좌를 한 두세 개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퇴직금 계좌, 특히 퇴직금은 퇴직금만 받아서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돈이 뭐냐 하면 한 계좌에 다 들어있다고 봤을 때, 자, 1순위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이 나옵니다. 이때는 세금도 안 냅니다. 거의 100% 이미 세금 내은 돈을 자기가 예금을 했는 택이고, 여기에서 어떤 세금도 내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ISA 자금이 넘어온 거죠. ISA에서 넘어온 자금이 2순위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체된 퇴직급여가 이제 앞에 두 개는 세금이 없는 개념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체된 퇴직급여부터 여기에서는 무슨 세금을 이제 그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뺄 때 어떤 세금이 빠지냐 하면 퇴직소득세가 빠지면서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순위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10년간은 또 이렇게 연금으로 받으면 30% 퇴직소득세 할인해 준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이후는 40%까지요. 자, 이 퇴직 자금까지 이제 다 인출되고 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 네. 뭐 매년 우리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 이런 돈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어 빠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금으로 받은 운용 수익들. 자, 이런 것 뺄 때 이제 주의해야 돼요.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빠질 때 이 자금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또 종합소득세 2차 과세를 또 하니까 주의 1,500만 원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IRP 계좌든 연금저축이든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를 따로 하나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고요. 개인이 납부하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IRP 계좌는 보통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이외에 추가로 또 은퇴할 때쯤 돼서 미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뭐 금융자산이 많으면 종합소득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데 다 또 추가 그 자금으로부터 또 빠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절세 계좌로 돈을 넣어서 활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출 한도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첫 해에 얼마를 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수령 한도 계산식인데 요거 정도는 무리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각 IRP 계좌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
하나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계좌에 있는 전체 평가 금액에서 11 빼기 연금 수령연차, 예. 만약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차다 같으면 전액 다 뺄 수 있겠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상 그 연금으로 뺄 수 있게끔 이미 수령 한도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정도는 머리에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규정에 10년 이상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시는 연금 소득세만 부과합니다. 요게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 이상부터는 3.3%라 그랬죠.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15.4%보다는 훨씬 낮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나 이거 올해 좀 더 많이 빼야 되겠어. 그거 많이 빼셔도 됩니다. 그때는 초과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5%를 내는 게 아니라 16.5%를 뗀다는 거죠. 거의 11%를 더 자기가 빼는 금액에서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과거에 그 세액공제 받았던 100% 다 토해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13년 3월 1일 이전 계좌는 6년 차로 계산한다 그랬죠. 예, 법이 바뀌어서 그러된 거니까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년도 5월에 만 55세가 된 안 씨가 26년 9월, 뭐 1년 정도 더 지나서 9월 달에 퇴직금 3억 원을 IRP 계좌로 수령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해 연금 수령 연차와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퇴직금을 받은 IRP 계좌는 받은 날이 만 55세만 넘었으면 받는 날이 바로 1년 차자 그랬죠. 만 55세가 되는 게 1년 차고, 26년도 해가지고 이제 이때 되니까 2년 차가 되죠. 26년은 만 56세이면 2년 차가 되고, 따라서 연금 수령 한도는 4천만 원까지 뺄 수가 있습니다. 네. 3억 원에서 11 빼기 2년 차 곱하기 120%까지 그래도 뺄 수 있게끔 식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4천만 원이 나왔고요. 간단합니다. 이건 퇴직금만 받은 계좌일 때요. 자, 근데 개인이 납부한 IRP 계좌는 조금 두 번째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 씨가 25년 현재 60세입니다. 만 60세. 그리고 개인 IRP를 본인이 만들었는데 18년도에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7년 전쯤 되겠죠. 근데 매년 이분은 900만 원씩 그 세액공제를 보려고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전액 다 받았고요. 현재 평가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계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연금 수령 연차와 한도는 얼마일까 한번 볼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차는 3년 차고 연금 수령 한도는 1,050만 원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요.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연도별로 내 만 나이하고 의도하는 그대로 연도별로 내 나이를 쭉 열거를 해보는 거죠. 현재 25년 현재가 현재 60세가 25년 현재 60세입니다. 근데 18년도에 개설했는데 18년도로 거슬러 내려가면 53세입니다. 자, 그래서 19년은 54, 20년 55, 55세가 되었지만 이때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가 1년차가 됐는데도 볼 수 있지만 IRP 계좌는 5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3년도가 이제 5년을 딱 만족하기 때문에 이때가 1년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년, 25년, 현재는 3년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차가 되었고요. 자, 수령 한도는 연차만 나오면 수령 한도는 뭐 간단하죠. 전체 금액에서 11 빼기 3년차 했는 거를 나눠주고 곱하기 1.2 하면 1,0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본인이 IRP 계좌를 만들었고 그 IRP 계좌가 퇴직금을 받을 때는 또 나이만 만족하면
이런 경과 시간 필요 없이 바로 또 인출한다는 게 바로 위에 문제였고요. 아래는 이제 개인이 납입했을 때에만 이제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뭐 수령연차 이런 거 그 금융기관 가면 저 컴퓨터에서 알아서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에 것들에 대해서 뭐 100%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 없고요. 자, 퇴직연금 계좌는 IRP나 연금저축인데 인출 시점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타야 된다 그랬죠. 자, 퇴직금은 이체된 날과 만 55세 중 늦은 날, 55세만 늦은 이상만 되면 이체된 날 바로 뺄 수 있는 게 이제 1년 차가 된다는 뜻이었고요. 개인이 납부했는 것은 세액공제 받은 경우에는 만 55세도 되고 5년이 경과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년 차가 되는 거죠. 자, 인출 한도는 네, 계산식 이 정도 계산식은 머리에 두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난 더 빼고 싶어 할 때는 인출 한도 초과액은 16.5% 기타 소득세 내면 그 전체 다 뺄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든 뭐 연금저축 계좌든. 그래서 16.5% 기타 소득세 내고는 또 불이하게 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옆에 사진은 코로나 때 이제 외출을 잘 못했죠. 그래서 면도도 하지 않고 제 취미가 이제 오토바이 타는 거라서 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한번 외출하려고 떡 준비하다가 한껏 찍은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연금저축계좌 중에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 이 두 개를 좀 디테일하게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